자, 매일 새벽에 살펴보는 당일 관심주예요. 어제 저녁 때 일이 있어가지고 시황 정리를 못해서 자, 잠깐 시황 정리하고 같이 당일 관심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 심상찮죠. 지금 보시면 이달 말 확진자가 거의 1900명대. 저렇게 1900명대 가능성이 있어서 전문가도 4단계 연장 제한도 하고 있는데 이 접종 시작 때 이제 방역이 좀 두산 틈을 타서 굉장히 늘었다는 얘기죠. 8월에도 거리두기가 이제 방심하기 힘들다는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 오후 9시까지 1421명이 늘었어요. 이게 저희 같은 시간 대비 11명 줄긴 했는데 그래도 9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입니다. 14일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오후 9시를 기준으로 또 1400명을 넘어섰죠. 음, 계속 지금 이 신규 변이 감염자의 70%가 이 델타 변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또 하나 이제 요새 약간 조금 리스크가 되는 게 람다 변이라고 또 하나 들어왔죠. 그 람다 변이가 이제 치명률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람다 변이를 보면 이렇게 이제 페루발이죠. 이 델타 플러스나 이 델타 변이는 그래도 좀 감당이 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건 람다 변이라고 전해졌더랍니다. 이 페루 확진자가 이제 7월 9일 기준으로 207만이었는데 이 중에 19만 3,90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거죠. 치명률이 9.3%로 이게 작지 않죠. 이거 상당히 조금 심각한 문제인데 요새 이 진단키트 회사랑 상장하죠. 저기 보시면 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핫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새벽 영상에서 제가 진단키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젠 자 2.39% 그리고 어제 CTC 바이오가 많이 나갔죠. 21.90%. 어제 새벽 영상에서 제가 팜젠 사이언스 뭐 수젠텍 이런 종목 말씀드렸었는데 시소 다들 잘 날라가죠. 12%뭐 2%대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보시면 시스가 이렇게 12%대 그리고 음, 앤디포스 이건 저이고 자 나노엔텍도 4%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이 다 그 진단키트 관련주 모아놓은 건데요. 전체적으로 다 이 사실은 휴마시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상승률이 있죠. 이런 것과 이제 무관하지 않아요. 지금 실적으로 보면 이 확진자가 원체 많이 늘어나면서 이 키트 진단키트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키트 관련된 이 종목들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날 오늘 좀 볼 종목으로다가 제가 항상 이제 보고 오는 게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이제 팜젠 사이언스라든가 시젠, 수젠텍, 수마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잠깐 기초를 보고 갈게요. 팜젠 사이언스의 월봉을 보면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높은 고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조금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사볼 만한 이런 주식인 거죠. 추세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살아있죠.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향인 주식 살 때는 우상향, 이제 우상향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좋아요. 자, 시즌도 보시면 꽤 작년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신단키트 관련해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 거치고 다시 이렇게 21선 타고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20개선 타고. 그러니까 일봉에서도 21선이 중요하듯이 이렇게 20개선 잘 타고 올라가니까 상당히 좋고 이 수젠텍이나 이 스마젠도 다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아직은 이 추세들이 잘 살아있어요. 특히 수젠텍이 베트남에 또 이제 진단키트를 수출했죠. 뭐 이번에 이제 삼자 배정 상징자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되고 이런 진단 키트 관련해서 진매트릭스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진매트릭스라든가 전부 다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이렇게 뻗어 있어요 우측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쉽게 안 꺾일 것 같아요. 저 코로나 꺾여야 좀 되는데 그 람다 변이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점점 이 이슈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최저임금 결정을 했죠. 이제 이 국무회의 주재에서 이제 갈등을 협의할 시간 여력이 없다. 대선도 차원에서 수용해달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이었죠. 거의 440원, 5.1% 정도 올랐대요. 그래서 9,160원, 이 정도의 이제 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또 무인 관련주. 자, 코로나로 해서 떴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올라가면 역시 또 유망주가 되죠. 키오스크 관련주인데, 키오스크 관련주를 조금 보면, 음, 자, 꽤 이 한국전자금융이라든가 파버나인 또 KCT 한네트 윈스 자 이렇게 몇 개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로 KCT 한네트는 떨어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종목들이 월봉에서 좀 높다고 그랬어요. 물론 월봉이 높다고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동안 저런 거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더 갈 수도 있고 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 KCT 같은 경우에도 5개월선만 지켜도 사실 이 추세는 유지가 돼요. 근데 약간 높은 감이 있고 한네트도 보면 굉장하죠. 월봉에서 뭐 추세가 어제 잘 살아있고 리스크가 있던 저번 달 5개월선 깼죠. 회복해서 나오고 있지만 5개월선을 깨면 이 조정이 들어와요. 그만큼 5개월선은 꽤 중요해요. 이제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20선 회복해주고 있는데 20선 회복해주면서 키오스크 관련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당일 관심주에서는 파버나인을 들고 왔는데 이 키오스크 관련 주기도 하고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제 추세를 틀어서 나가는 좋은 위치에 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제 5선 이렇게 회복해졌죠. 이렇게 회복. 그러면 5주선의 최초 회복은 굉장히 좋아요. 모든 주식 5선 회복해 줄 때 강하기 때문에 파버나인 이쯤에서 보시는 게 좋고 일봉에서 이제 이 당일 영상 찍고서 어제도 이렇게 3%또 올라갔다 왔는데 이 추세가 유지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일 관심주에서 파버마인 볼 건데 이 파버마인을 조금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비메모리에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디에 이어서 폭스바겐의 차량 반도체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세계 최대 완성차 회사인 독일 폭스바겐의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합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올 초부터 폭스바겐 완성차 모델 최신 시스템 반도체인 엑시노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했죠. 차량용 반도체가 해결이 돼야 돼요. 많이 해결된 것 같죠. 제가 전기차 좀 신경 쓰라고 그랬죠. 올해 하반기 빅사이클은 전기차가 될 확률이 좀 있는데 이 전기차가 괜찮으면서 같이 가야 되는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좋죠. 요새 2차전지 관련주 상당히 좋아요. 이 코스모신 소재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자 코스모신 소재를 필두로 이 한일단조, 원익 PNE, 효성중공업, 뭐 GAC 전부 다이 전기차 관련주들이죠.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들도 꼼꼼히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LG화학도 전지 소재 6조를 투자. 이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이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커요.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자, LG화학이 친환경 전지소 신약 등 3대 분야를 위해 선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2025년까지 장장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는 자동차하고 상당히 밀접하고 제가 또 따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를 보면 LNF 굉장히 핫하죠. 신성텔타테크 많이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코스모신 소재가 한 15%대 가고 어제 시장에서 대주전자도 11%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전적으로 보면 시장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엄청 강한 추세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좋았고 전체적으로 3%에서 5%대 그래서 2차 전지가 시장을 조금 주도하는 건 맞아요. 이 이유가 20년 안에 내연 차량 판매를 완전히 중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20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 같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전기차 신종 전기차가 10종 정도 나온다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전기차 세상이 펼쳐질 게 맞아요. 자, 이유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에서 세계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이 10년도 안 남은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1990년대 대비 55%까지 줄이려고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미 법제화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2019년부터 EU가 이제 배기가스 제한을 대폭 강화한 새 규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전기차 개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재판단 하반기 올해 특히 하반기 이런 얘기가 더 나오는데 전기차 관련주를 좀 주목하는 게 맞긴 맞아요. 전기차 관련주를 주목해야 되고 전기차에 이어서 당연히 2차 전지 배터리를 신경 쓰셔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입 철강 시멘트에도 탄소세 부과할 정도 일정도 이유가 이제 이 탄소 이 감축 계획에 조금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당일 관심주 몇 개를 보면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황금에스텍 알로코를 들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 황금에스텍 알로코는 월봉에서 좀 작긴 해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약간 리스크가 하나 있는데 오늘 2차 전지 배터리까지 좀 리스크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황금에스텍 같은 경우에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해가 있고 월봉에서 쭉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상황이 좋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5선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5선 잘 회복해주고 있고 이 5주선을 회복해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우상향 할 거야 이렇게가 되고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자 5일선 20선 깔끔하게 이길 모인 상태에서 뚫었죠. 이러면 크게 한번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격이 집중이 돼서 모였을 때 한번 달려나가면 자 크게 모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모여 있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게 돼요. 자, 알루코가 있는데 이제 고객사가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그래요. 전기차 관련주인데 월봉에서 추세가 좋죠. 잘 살아 있고
그동안 이제 전기차들도 그랬듯이 알루코도 꽤 오랫동안 박스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다가 5개월 선, 지금 이렇게 보면 5개월 선 회복해주고 있죠. 이 녹색 선이 굵은 게 5개월 선이에요. 5개월 선 회복해주고 돌려나가야 주식 크게 올라가는데 잘 회복해주고 있고, 주봉에서 역시 5선 회복해주고 있죠. 이렇게 5선만 회복해주면 추세가 평 살아날 수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3일 동안 올라왔고, 어제 하루 이쁘게 조정 거쳤습니다. 이 알루콘 끼가 있어요. 순간 올라가면 굉장히 올라가요. 이렇게 막 상한가도 엄청나게, 이 정도 언제냐면 이때가 작년 8월 달인데 상한가 점상 또 상한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강한 게 알로코에서, 알로코가 저 위 밑에서 이 자리를 회복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지표고요. 알로코도 꼭 관심 있게 보시고, 이 배터리주가 이렇게 이제 다시 달리는 KDX 전지에서 이제 점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외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 반등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라고 40조 증설기획 플러스 미국 전기차, 전환 박차 이런 게 있죠. 이유도 그렇고 전기차 꺾을 수 없죠.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가 핵심 전략 사업 특별법 논의가 있을 건데, 자, 이렇게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런 국가 핵심 전략 특별법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번에 어제 아까 제가 리스크라는 게 이렇게 잠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폭스바겐이 우리나라하고 안 잡고 중국하고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자, 중국 3대 업체 기소 거신안과 MOU를 체결했고 차세대 배터리 셀 개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독일 공장에서 양산한다고 하는데, 국내 업계는 이제 충격이 약간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약간 걱정은 좀 되죠. 자, 세계 최대 완성차 제조업체이자 한국 배터리 3사의 최대 고객인 폭스바겐 그룹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셀 개발에 중국 업체와 손을 잡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 셀이 이제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그래요. 양극과 음극, 분리막, 전해액을 알루미늄 용기에 넣어 생산하는데, 이때 용기 형태에 따라 각형, 파우치형. 이게 저도 한번 예전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주머니형이 있고, 이렇게 딱 각형이 있고, 이렇게 원형이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배터리 셀 12개를 묶어서 배터리 모듈을 만들고,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 냉각 시스템을 결합하면 배터리 팩이 최종 완성되는데, 사실 전기차는 제가 생각해도 이 배터리가 다죠. 특히 배터리 팩이 단데, 이게 이제 이 기름 같은 거니까. 이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신경 쓰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코스모 신소재도 사실 2차 전지 관련주이자 5G 관련주인데, 시장 사업 대행 성적이 어제 많이 올랐죠. 대주전자재료도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긴 해도 개별 이슈로 좀 올랐죠.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잠깐 보면, 차트가 잠깐 보고 갈게요. 월봉에서 보면 굉장히 높죠. 지금 사상 최고가하고 있고, 이때 저점, 작년 3월달 저점이 4,000원짜리요. 37,000원 찍었다는 얘기는 주식이 9배에서 10배 갔다는 얘기죠. 더 갈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저런 리스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벌써 9배나 10배 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 9배, 10배 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이 들어오죠. 그래서 너무 고점에 있는 걸 사지 않는 게 중요하고, 대주전자재료도 보면, 음, 월봉에서 높죠. 꽤 높아요. 57,000원. 작년 3월달 저점이 8,000원인데, 지금 8648, 8756, 7배 정도 올라간 거죠.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좀 들어올라간 한금에스나 알루코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에코프로비움도 역시 2분기 호실적,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 실적도 또 좋아요. 그러면서 어제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음, 넷플릭스랑 이 파트너십 체결한 업체가 하나 있죠. 바로 덱스터입니다. 자,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국내 최고 수준의 시각 특수효과 및 콘텐츠 전문기업 덱스터 스튜디오하고 라이브툰하고 자, 이렇게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어제 제가 이 영상에서 덱스터 말씀드렸었어요. 당일에 관심 가지러 했는데 올라다 떨어졌죠.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이렇게 덱스터가 순간 5% 갔다가 밀렸어요. 근데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죠.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해요. 자, 이 추세라는 게 일봉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절대로 월봉에서 얘기하죠. 월봉이 장기 추세니까 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 계속 올라갈 건데 이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죠. 추세가 상향인 거죠. 추세가 하향일 때 건데 이렇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으면 아주 좋아요. 그렇죠? 뻗어있는 상태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중기 추세를 확증짓는 오주선을 이쁘게 돌려놓고 안착하고 드러나고 있죠. 제가 이 오주선 강조를 많이 하죠. 이렇게 해줘요, 우선은. 내가 오주선을 회복해줬다. 이렇게. 오주선을 이렇게 회복해줬다. 그럼 추세가 우상향. 깨면 조정. 다시 돌려놓은 상승. 그러니까 오주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를 상당히 잘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덱스터 지금 상황 좋죠? 자, 일봉에서 21선. 황금 일선인 21선을 잘 딛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5일선이 이쁘게 있기 때문에 추세가 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요새 이제 주가 올리는 건설주들이 왜 그러냐면 대선 1 공약이죠. 사실 건설주들은 누가 대권에 나오든 인물에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자, 누가 됐든 대선 1 공약이 되죠. 일종의 자, 정책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 이재명 관련주를 묶인 범양건설, 뭐 삼부토건, 신세계건설, 3.1교공사 좀 난리죠. 자, 건설주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건설주가 올라가면 꼭 같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요렇게 이 인테리어 관련주예요. 어제 현대리버트가 좋았는데 현대리버트를 보면 자, 월봉을 보면 추세가 좋죠. 이쁘죠. 이렇게 잘 살아나고 있죠. 우리 우상향 할 거야. 이렇게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가장 뚫기 어렵다는 60개선 근처에 있어요. 이 자리만 뚫어주면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 29,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가 29,000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29,000원과 상한가보다 높아요. 순간 오늘 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주봉에서 역시 앞전에 매물대가 있어요. 앞전에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요. 20년도 8월달 생성된 2260원이에요. 어제 이 자리 뚫으려고 노력 많이 했죠. 그래서 빵 뚫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한 거예요. 우리 이비스토린이 안 떨어질 건데 빠이빠이 할 거야. 이렇게 매물대 소화 이런 거를 바로 매물대 소화라고 하죠. 매물대를 완벽히 소화시켜 주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어제 급등했죠. 이렇게 물론 하루 정도 쉬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하루 쉬어간다거나 눌림목을 준다거나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아서 약간 무너졌다. 그러면 이 친구는 매수 타이밍이 되죠. 주도주는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주는 반드시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상향하게 돼 있는데 주도주가 시장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다. 그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한샘이 어제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로 어깨 1위 한샘 매물로 나왔죠. 자 IMF에서 인수가 이렇게 했는데 어제 인수했죠. 자 국내 가구 1위 업체인 한샘이 매물로 나왔다고 이제 어제 기사에 떴는데 IMF 프라이빗 에쿼터 이름 들었습니다. 자, 인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인수했습니다. 한샘 스마트홈 기업으로 탈바꿈 신세계가 현대 이거 이제 긴장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급상장을 했는데 승계보를 못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떠 있는데 PBR 기준으로 4배죠. 근데 요거를 지금이 가장 이제 팔기 좋다고 그래서 이제 팔았고 어제 한 14% 올라갔죠. 자, 보시게 되면 이 한샘이 설립이 1970년도가 됐죠. 최대 주주가 이제 조창길이고 주요 사업은 인테리어 리모델링이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건축, 재개발, 재건축. 왜냐하면 건설이 지금 대권 이 공약이 되면서 강해졌는데 건설이 좋아지면 당연히 자, 이 리모델링.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이제 사회적 거리가 또겠죠. 집콕이 돼 버렸어요. 이 집콕이 되면 항상 이 조금 반응하는 게 바로 이 인테리어 관련주들이죠. 한수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꾸준히 아주 이 코로나고 뭐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 더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한샘에 대한 주가가 좋은데 실은 사실 맛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제 시가가 17%. 근데 꼬리라고 작았다 그냥 다 벗겨져. 어제 시가 잡으신 분도 수익이 났을 테고 이 어제 시간을 잠깐 체크하고 있었는데 상한가에 붙었다가 또 떨어졌어요. 근데 크게 걱정할 거 없고 물론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돼요. 기술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꼭 있는데 대량 거래가 들었는데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돌파하는 초대형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이러면 자 이렇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한번 또 상한가를 때릴 수도 있어요. 점상에 붙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면 엄청난 대량 거래 앞에 있는 모든 거를 압도적으로 잡아온 대량 거래가 들어왔을 때는 정확히 날짜로 보면 25일에서 45일 요 정도만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와요. 조정이 쭉 들어왔다가 그냥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한번 들어왔던 종목은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쁘게 돌아가주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봉에서 그렇게 높지 않죠. 이제 이렇게 뭐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이 한샘은 지금 추세 잘 타고 있다. 첫 달 첫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 한 달 졌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일봉에서는 엄청 비싸 보이고 벌써 이때
자, 9%, 30%, 24, 33% 올랐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는 있지만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엄청나게 높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인테리어 관련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할 수 있습니다. 한샘은 뭐 오늘 꼭 너무 쫓아가서거나 이건 위험하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관심 종목 정도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자, 크래프톤이 인도 웰서서 플랫폼 프라딜리피에 515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크래프톤이 프라딜리피 시리즈 D라운드에서 리드 투자로서 총 규모 약 4,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0원이라고 그래요. 투자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래프톤 관련 좀 봐야 되겠죠. 크래프톤 관련 핫할 때는 또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대성창투, 넷게임즈, 아주아이비 투자, TS 인베스트먼트, 넵튠, 이노트라피, 카카오 게임즈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원체 핫하죠. 뭐 지금 뭐 정신없이 핫하고 예전에 상장했을 때 고점이 이렇게 이제 89,000원대인데 여기까지 잘하면 찍을 판이에요. 네, 강하고 대성창투도 강하죠. 보시면 월봉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5개월선 가격이 이렇게 자, 3,800원대인데 지금 가격이 4,500원이죠. 저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추세를 유지하는 옷을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이슈는 잘 타고 올라가고 순간 급등하면 예전 고점까지만 가도 5,400원 되겠죠. 자, 일봉에서 역시 20 회복해주고 있고 상황은 크래프톤 관련해서 조금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 커피 한 잔이 코로나 위험을 낮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왜 갖고 왔냐면 한국 맨널 때문에 그래요. 자, 한국 맨널티는 이베이 관련주기 때 이베이 협력사죠. 그러면서 이제 이베이 매각 이슈가 있을 때 이 친구 주가가 평 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 이렇게 생도에서부터 원두커피, 가공 제품까지 커피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세력들이 작업하면 기사하고 같이 작업하는데 뭐 그런 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커피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한국민들트를 보면 월봉에서 이제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어요.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 역시 자 이렇게 20주선 잘 지켜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20주선을 지켜주는 건 꽤 중요해요. 이 자리는. 그래서 2주 잘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5일선 회복해주고 있고 20일선만 딱 회복해주면 그냥 순간 쏠 수 있는 특히 이제 커피가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 요새 이 다른 건 몰라도 코로나하고 좀 관련되면 상당히 주식이 핫해요. 그래서 한국민들트도 꼼꼼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해양주들이 사실은 실적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주식은 역시 추세죠. 왜 추세냐면 추세를 돌려놓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뉴스에도 못 가요. 자, 한국조선해양이죠. 이 한국조선해양의 월봉 차트를 보면 추세가 우하향인 거죠. 딱 보이죠? 이렇게 우하향인 거. 이렇게 우하향. 주식은 이렇게 항상 우상향권에서 사야 돼요. 이 우상향. 여기 보시면 우상향권에서. 이기 판단은 월봉에서 하셔야 돼요.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이 추세를 우상향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녹색선이 5개월선 회복이 중요하고 5개월선의 가격이 자 이렇게 138,200원인데 지금 주가가 127,000원이죠. 이 자리 회복이 중요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뉴스와도 상관없이 굉장히 자 이렇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추세를 못 들려나 좋은 뉴스와 상관없이 자 남아투건이 전남영화 80억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최근 매출액이 10.62% 이렇게 달하는 꽤 괜찮은 이 계약권이죠. 남아토건을 보면 사실 지금 남아토건이라는 건설주들이 뭐가 있냐면 정치 테마주로 올라가죠. 요렇게 자 월봉에서 20개월 회복시켜줬고 요 20개월선을 회복시켜주면 좋아요. 이렇게 회복해주면 추세가 우상향 잘 살아있는데 앞으로는 요 2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주구장창 좋을 수 있습니다. 단지 리스크 하나가 이 자리인데 이게 주봉에서 5주선 가격이에요. 자, 이 자리가 얼마냐면 금액으로 16,580원이에요. 그래서 이 5달 고점이 이렇게 보시면 16,000원 찍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 매물대예요. 이 변곡점이 그래서 중요하죠. 이 매물대를 뚫어줘야 되는데 이번 달 시도가 있었고 그날이 이날이죠. 이렇게 보면 7월 13일 날 현재 5일선 안 깨기 때문에 5일선만 안 깨면 추세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5일선 안 깨는 한 이 친구는 조금 들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이재명 관련주 생각해서 보면 건설주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남아토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설주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메타버스 펀드가 나오자마자 출시한다고 100억을 넘겼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 이슈가 강한 거죠. 메타버스 관련도 굉장히 강해요. 지금 보시면 뭐 어제 하루 잠깐 쉬었다 하더라도 결국 보면
자, 자이언트 스텝이 있죠. 자이언트 스텝 엄청 강하죠. 월봉에서. 뭐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고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굉장히 강하죠. 뭐 끝도 없고. 주봉에서 보셔도 이렇게 역시 끝 굉장히 강한. 이제 너무 쫓아가서 부담이 있어요. 높아요. 그래서 지금 쫓아가서 하기엔 좀 그리고 지금은 그냥 이 보유자들의 권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신한울 이루기가 첫 연료 정단을 했습니다. 한수원이 내년 3월 달에 이 상호문조를 예고했는데 이 신한울 1호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게 원전 관련해서 조금 이제 신경을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원전 관련주들은 이 두산중공업을 필두로다가 조금 핫하긴 한데 이 원전 관련주가 움직일 때 한전 KPS, 뭐 한전 기술 굉장히 좀 높죠 고점에서. 근데 두산중공업도 조금 움직였고 며칠 신림로봇도 움직였죠. 두산중공업을 보면 대단해요 지금. 자, 월봉에서 이 추세가 잘 유지돼 있죠. 우리 꾸준히 우상향 할 거야 그러면서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돼 있고 이렇게 이제 위치가 월봉에서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이 위치가 보시게 되면 높은 위치가 아니라 이제 이 좀 차고 나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가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물론 이제 예전에 2,200원, 2,200원에서 보면 가격은 지금 25,000원이니까 10배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월봉의 위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더 올라갈 확률이 좀 있어요. 추세가 우상향으로 조금 더 틀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5선 위에 있죠. 주식은 5두선 위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깔끔하게 잘 있는 거고 5선 위에만 돌파해 주면 역시나 깨지 않으면 추세는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5두선은 추세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산중공업도 꾸준히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전기주들이 다 잘 엮여 있죠. 근데 전 좀 실망스러웠던 게 광명전기, 선도전기 사실 많이 날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좀 못 가더라고요. 하루 쉬는 느낌인데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큰 상관없죠. 쉬었다 하더라도 월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모든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역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좋죠. 장기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다. 월봉에서 모든 주식은 추세 순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관없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이렇게 5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 순간 급등할 수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이렇게 하루 쉬어가는 다시 돌아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이날도 한 13%, 14%대 급등을 했고 이날도 10%. 이 꼬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좀 고생시키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괜찮습니다. 자, 순도전기, 일제전기 다 같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 전구 반도체 필수 원료 초순수 2025년까지 60% 국산한다고 합니다. 근데 초순수 관련주를 못 찾겠어요. 예, 관련주 찾으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이렇게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고순수,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 시공, 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 수자원 관련 종목들, 시노펙스가 있던가요?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좀 해보면, 자, 민주당이 경선 일정 연기를 가닥했는데 9월 말께 후보 확정. 아까 말씀드린 건설주, 뭐 이제 시멘트, 페인트도 다 이쪽 건축 개발 관련주죠. 이쪽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얼마 전에 이낙연 관련주들이 자꾸 올라가는데 종목들이 자 지지율이 상승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등 경쟁이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그 덕분에 이낙연 관련주들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이낙연 관련주 분류되는 걸 많이 못 보아놨어요. 자 부국철강 시너지이노베이션인데 부국철강 난리 났죠 지금. 이날 18% 다음날 상한가 또 날라가고 월봉에서도 이제 이렇게 예전에는 낮은 위치에 있다고 제가 부국철 낮네요. 근데 지금은 고점에 있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월봉에서 이제 여기 또 상한가가 찍고 가고 있는데 일봉에서 보셔도 역시 이때 상한가를 기준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서 굉장히 우상향 잘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친구.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관련주들이 조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최재형 관련주들도 이제 국민의당 입당이 설이 있어가지고 좀 아까 한국메널티가 결국 최재형 관련주기도 해요. 요즘 메리트가 있죠. 자, 미국 정상회담이 임박했습니다. 양국 고위관리가 내주에 텐진 회동을 하는데, SNCP가 미중 고위관리가 직접 대면에 지난 3월 양국 관리를 격하게 한번 만났는데 굉장히 싸웠죠. 알래스카에서.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이 토리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영 외교부 장관 회담 가능성을 타진할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한 포석이죠. 자, 이제 원체 싸워서 둘이 노상 이렇게 싸우는데 이거 이제 이 분쟁 이슈 때문에 항상 이 보면
분쟁 이슈 관련주들이 좀 있죠. 유니온, 유니모티르 같은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 근데 이제 저렇게 만약에 사이가 좋아지면 조금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또 싸울 수도 있는 거죠. 누구도 모르죠. 저런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일단 주식이 좀 움직일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